에스트로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이제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서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 대표적으로 뭐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줄어드는, 마지막 생리에서 1년이 지났는데 생리를 하는 것처럼 다시 출혈이 생겼다. 요거는 갱년기 증후군은 아니지만 갱년기에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 회춘해서 다시 생리를 시작한 게 아니라요. 네,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중심 여성질환 전문 이음여성환연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여성들은 이제 폐경을 맞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의 대표적인 7가지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내가 지금 갱년기에 접어들었는데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이 갱년기 증후군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가지고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상, 갱년기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안면홍조예요. 안면홍조라는 건 말 그대로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을 뜻하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보통은 이제 위로 열이 확 오르는 그런 상열감을 같이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열감이 있을 때 땀을 같이 흘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안면홍조 증상은 대표적인 자율신경 실조 증상의 하나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이제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서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이런 안면홍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면증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어떤 자율신경 실조 증상 중에 하나인데, 불면증이란 말은 이제 뭐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건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수면 개시장애라고 해서 처음에 잠을 들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야 되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한다, 혹은 뭐 잡생각이 많다, 어쨌든 처음에 잠이 안 오는 거를 이제 수면 개시장애라고 합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두 번째는 수면 유지장애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 잠은 들기는 쉬워요. 근데 잠을 들다가 중간에 깨서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둘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갱년기에서는 두 번째 수면 유지장애 패턴이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조증이 있어요. 건조증이라는 거는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피부나 점막들을 촉촉하고 윤기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촉촉하고 윤기가 있어야 하는 부위가 어디죠? 대표적으로 피부가 있고요, 입 안, 눈, 여성들의 경우에는 질, 점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서 촉촉하고 윤기를 잃어버려요. 가장 좀 문제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질 건조증인데요. 질 점막들이 건조해서 좀 뻑뻑해지고 거칠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부부관계 시에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 금슬에 영향을 주겠죠. 질뿐만 아니라 입안도 뻑뻑하고 마르고 쓰고, 눈도 굉장히 건조해져 가지고 눈이 뻑뻑하면서 눈물도 잘 안 나고 눈도 피곤하고요. 피부도 이전보다 갑자기 확 건조해지면서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런 몸에서 건조증들이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이나 피부뿐만 아니라 대장 점막도 건조해지면 변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절 통증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제 대표적인 관절이 무릎이나 허리가 있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면 관절액도 좀 마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칼슘을 재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칼슘 재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게 생기죠. 갱년기를 맞으면서 갑자기 막 허리가 많이 아파졌다, 무릎이 많이 아파졌다, 이렇게 관절통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감정적, 정서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인데요. 우울했다가 화가 났다를 감정 기복, 신경 과민, 불안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뭐 자율신경 실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또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면서 사람이 어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 대표적으로 뭐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침 갱년기 때가 되면 자녀들이
자녀들이 이미 다 커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것이 뭐 상실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심리적인 상태, 가정 내 환경과 결부가 돼가지고 우울증이랄지 감정기복, 신경과민, 불안증 이런 게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번째, 비뇨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보다 방광염에 훨씬 잘 걸린달지 요실금 증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사실 7번째는 갱년기 증후군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증상입니다. 폐경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마지막 생리에서 1년이 지난 상태를 폐경이라고 해요. 마지막 생리에서 1년이 지났는데 생리를 하는 것처럼 다시 출혈이 생겼다. 요거는 갱년기 증후군은 아니지만 갱년기에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 회춘해서 다시 생리를 시작한 게 아니라요. 자궁내막암이나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어떤 심각한 자궁 질환에 의한 출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초음파 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자궁에 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증후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갱년기 때 생길 수 있는 주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갱년기 증후군 대표적인 증상 7가지 알아봤는데요. 가볍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증상 안면홍조입니다. 두 번째, 불면증, 처음부터 잠이 안 오는 것과 중간에 깨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건조증, 질 건조증, 피부 건조증, 눈 건조증, 구강 건조증 이런 게 있고요. 네 번째, 무릎, 허리, 관절통이 있고요. 5번째, 우울증, 감정기복, 신경과민, 불안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6번째, 방광염, 요실금 같은 비뇨기 증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요거는 갱년기 증후군은 아니에요. 하지만 갱년기에서 폐경이 끝나고 1년이 넘었는데 또 생리처럼 출혈이 생겼다. 요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가 그 폐경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제 폐경 전조 증상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이제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어떻게 체질별로 나눠서 치료를 하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